네. 선생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와, 이게 모든 직업이 다 그렇지만 겉에서 보는 것 그리고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참 많이 다르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중등교사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이런 성향이 잘 맞는 것 같더라 라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어떤 성향이 교사에 잘 맞다. 모든 성향이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히 중등교사는 약간 초등교사랑은 다르게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한 명의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통솔하시고 아이들이 그 한 명의 선생님에게 되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등학교에서부터는 아이들이 굉장히 수업에 들어오시는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세상에 많은 어른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 나의 성향과도 맞는 어떤 어른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활동적이고 막 열정적이고 사실 제가 약간 열정맨이어가지고 이런 성향의 선생님이 너무 부담스러운 아이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이 너무 좋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에 따라서는 그냥 되게 차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계획적으로 알려주시고 이런 선생님들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향의 사람들은 다 교사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두 너무 다양하고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그 하나하나가 다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존재들이 인정을 받아야지만 우리 아이들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향이든 교사에 적합하다. 네. 강은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레슨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성향의 선생님이나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래도 그 직업의 관점에서 그래도 내가 이 직업을 하면서 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교사라는 직업을 스트레스 덜 받고 좀 즐기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한 가지는 제 생각에 교사라는 직업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 이런 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내가 막 백천의 노력을 해서 이 학생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다른 일반적인 직장들처럼 내가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승진을 하고 월급이 올라가고 이런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상이 중요하신 분들은 조금 교직에 들어왔을 때 좀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적인 동기부여가 잘 되시는 분들이 교직에 들어오시면 자율성도 잘 보장되니까 좀 행복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교사가 되고 느낀 게 되게 연예인이나 무대에 서는 직업이랑 특성이 좀 비슷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매일매일 다른 관객을 앞에 두고 수업을 하면 어떤 날은 똑같이 준비해 갔는데 너무 잘 되고 어떤 날은 오늘은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수업 시간만큼은 나라는 한 사람을 몇십 명의 학생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단 관심을 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오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계속 선생님 지켜보고 있고 선생님 뭐 하는지 엄청 궁금해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내향적이시라면 좀 에너지가 계속 쓰인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을 즐기시는 분에게 근데 천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죠. 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은 그냥 저희 학생들의 연예인 같은 인싸 뭐 이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여지아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오랜 직인 박에스터 선생님처럼 어떤 사람도 교직에는 다 와서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과의 전문성이라고 해서 교과적인 지식을 많이 갖추고 오시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죠. 결국 내 전문성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니까. 근데 결국엔 수업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수업
외적인 공간에서는 학부모도 만나야 하고 그다음에 동료 교사도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는 게 바로 교직이거든요. 그리고 또 근무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지역과 관련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접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 오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지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학교라는 공간은 무수히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오시기 전에 나는 사람을 만나는 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교과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은 꼭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양성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우리 모든 존재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동의하고, 한나 쌤 말씀처럼 이렇게 진짜 좀 뭔가 자기 열정을 써서 정말 잘 보이지 않는 성과에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수교사 입장에서 누가 더 특수교사랑 맞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고민해 봤을 때는 사실 민감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기장애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마음 상태라든지 지금 나의 심리적 상황,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걔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알고 말을 붙여줄 수 있는 것, 그게 교사한테는 정말 필요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곰곰이 또 생각해 보면 끝없이 인내해야 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내심도 정말 필요한 직업이었어요. 저는 교사가 저를 성장시켰거든요. 교사라는 직업이. 인내심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었는데 특수교사를 하면서 인내심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든 뭐 그게 뭐 학생이든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이 다 같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지, 그 인내심이 저는 사실 초임 때는 없었거든요. 화가 많이 났었고, 그래서 막 정말 너무 화가 나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인간을 이해하고 대하는 태도가 좀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계시다면 저처럼 초임 때 그렇게 슬퍼하거나 우울함 없이 현장에 오시자마자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